행복한 집의 외동딸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여자였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사셨던 친정 부모님 덕분에 부족함 없이 배우면서 자랐고 아버지의 소개로 공무원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 아들을 하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 당시 시댁은 농사를 지으며 무려 3남 2녀라는 대식구를 키우셨던 터라 자식들 결혼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서울에 제 명의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고 남편이 모은 돈 3천, 제가 모은 돈 2천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여행 통역 안내사로 활동하며 평균 월 200에서 400선으로 벌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고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신 덕분에 맞벌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시가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결혼과 동시에 매달 5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결혼 5년차부터는 70만원, 결혼 8년차부터는 80만원씩을 보내드렸습니다. 반면 친정에는 출산 이후 아들을 봐주시는 수고비로 100만원씩 드렸어요. 그래도 당시에는 둘이 합쳐 수입이 월 600 이상이었고 그 흔한 대출금 하나 없다 보니 저축도 하고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시댁에서도 늘 고마운 며느리라 하시며 대접해 주셨고 저도 워킹맘이다 보니 명절과 제사를 제외하고는 시집살이 크게 없이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를 하며 살았었죠. 그러다 작년 코로나로 제가 실직을 하게 되었고 아이도 때맞춰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남편의 외벌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평생을 영어로 먹고 살았던 덕분에 3개월은 나라에서 실직 수당을 받으며 살았고 지금은 토익이나 영어 과외로 월 60에서 100만원 정도의 부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벌이가 줄어들었고 월 600 이상 벌다가 400에서 450을 벌게 되니 허리띠를 조금씩 졸라매야 되더군요. 그래서 시댁에도 상황을 말씀드리고 월 50만원으로 생활비를 줄였고 친정에도 똑같이 월 5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지만 저학년이라 제가 과외를 할 때나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친정 엄마께서 아이를 봐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직을 한 이후 시댁에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일하느라 며느리 노릇 못했으니 이제라도 며느리 노릇을 하라며 압박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니 점점 스트레스가 극으로 치닫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며칠 전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혼자 힘들게 돈 버는데 그걸로 친정까지 챙기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과외 수업하는 게 일정하지 못하니 그냥 집에서 노는 줄만 아시는 듯 했습니다. 무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정말 빵 터졌네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께 다다다 따졌습니다. 어머님, 그간 그래도 자식 며느리 도리하느라 생활비 매달 50만원에서 80만원씩 꾸준히 드렸습니다. 반면 친정은 출산 이후 아이를 봐주셔서 그때부터 감사해서 수고비 차원으로 보모비에도 못 미치는 돈을 드렸어요. 지금도 간간히 애 봐주시는데 어머님이랑 똑같이 50만원 드려요. 저 퇴사 후에도 과외하며 조금이라도 제목하고 있고 제가 번 과외비로 양가의 용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간 자식 며느리란 이유로 효도라고 생각하고 생활비를 드렸는데 저희도 이제 어머님 말씀처럼 남편 외벌이라 힘들고 아들 교육비며 나갈 게 산더미니 양가 용돈 다 끊겠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애도 봐주시고 집도 해주셨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이 말씀을 하셔도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간 늘 덕만 보시다가 이제 와서 외벌이 운운하며 친정 용돈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하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입을 꾹 다무시더군요. 들어보니 그동안 5 형제 중 장남도 아닌 저희가 생활비며 용돈이며 제일 많이 챙겨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집 대출금이 없으니 우리가 좀 더 살만하다 하는 착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와 일을 다 말했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대판 싸운 모양입니다.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하는지라 정확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꽤 큰 소리가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편이 이제 우리 집 용돈은 드리지 말자. 우리 집 용돈 주던 것까지 장인어른 장모님께 더 드리자. 하고 말하더군요. 남편 말로는 그간 저희 부모님 볼 면이 안 섰다고 합니다.
자기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알면서도 제가 늘 시댁 챙겨주는 모습에 고마웠다며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제야 미안하다고 연락을 해오시는데 지금 제 마음은 이미 멀어졌네요. 이제는 착한 며느리에서 탈출해서 내 자식, 내 부모님을 더 챙겨야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정말 안타까워요. 가만히 있으면 착한 며느리병 걸린 며느리들이 숙이고 들어가서 당신 아들놈보다 몇십 배는 신경 쓰고 잘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할 텐데. 나이만 먹고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저희 시부모님은 서울 역세권에 집도 해주시고 시가 사업장에서 저희 부부 몇 년 고생하는 거 보시더니 따로 사업장도 차려주셨네요. 제가 감사한 마음에 몇십만 원씩 아버님께 챙겨드렸는데 그것도 고맙다며 받으시다 코로나 터진 후에는 주지 말라고 난리십니다. 그러니 더 챙겨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서로 다 잘합니다. 두 번째 댓글. 저희랑 똑같은 경우네요. 절대 남편 보고 마음 약해져서 흔들리지 마세요. 저도 10년 후구 노릇 자처하다가 그런 일 생긴 후 5년째 모든 지원 다 끊고 땡전 한 푼 안 주고 삽니다. 남편 엄마라는 작자가 저한테 사과하던데 진심이 아닌 돈 끊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떠나고 정 떨어지니 그러거나 말거나 하며 살고 있는데 너무 편하네요. 세 번째 댓글. 그 마음 누그러지지 말고 쭉 지키세요. 시어머니가 사과한다고 나중에 마음 풀려서 용돈 챙기지 마시고 친정만 챙기세요. 고마운 줄 알아야죠. 지 아들이 누구 덕에 대출 없는 집에서 등 따시게 사는데 하여간 멍청한 시댁들은 셀프 무덤을 판다니까요. 네 번째 댓글. 진짜 이런 글을 보면 전 시집 잘 간 것 같아요. 아들 생파는 넘어가셔도 며느리 생파는 꼭 챙겨주시는 분들이니. 어제도 눈길에 운전하는 거 힘들지 않았냐 전화 오셨는데 퇴근하고 남편한테 말했더니 자기는 엄마한테 전화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며느리 다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들이 쓴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제발 도리 다 하고 사는 며느리들 들들 뽑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음 돌아서는 거 순식간이에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떠난 마음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댓글. 용돈 50이 아까우니 사과 전화 온 모양인데 당분간은 드리지 마세요. 물론 친정도 당분간은 못 드릴 것 같다 하시고요. 남편 말은 저렇게 해도 친정만 돈 주는 거 알게 되면 나중에 지랄합니다. 괜히 불똥 튈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양가에 용돈 드리지 말고 따로 모아놓으세요. 시어머니가 몇 달간 50 없이 살다 보면 아주 피가 바짝바짝 마를 겁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몰라도 적어지면 그건 못 참거든요. 3달 정도 안 드리면 아마 님 눈치도 보고 그래 하시면서 이빨 드러낸 거 싹 다 뽑고 님을 대하실 겁니다. 아님 이참에 5 형제들 각자 10만 원씩 모아서 시어머님께 드리자고 하세요. 그럼 다른 자식들은 길길이 날뛰면서 어머니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돈 나가게 하냐며 난리들을 칠 겁니다. 저런 집은 안 봐도 뻔하죠. 6번째 댓글. 절대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 생활비 다시 주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아마 댁 부모님들 쓰니가 그러고 사는 것에 늘 마음 아팠을 겁니다. 능력 없는 남편과 시댁 만나 친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빠듯하고 구질구질하게 살 거 아니까 집까지 해주신 거겠죠. 내 귀한 딸은 왜 저런 집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살까 하는 마음 안 드셨을 것 같아요. 쓰니 부모님 힘들게 이룬 재산들 결국에는 쓰니 남편과 남편의 엄마한테 가고 있는데 그것도 불효입니다.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시간이 지나 생활비 끄는 걸로 남편이 불만을 토로하는 날이 오게 되면 능력 대신이 이꼴저꼴 안 보고 이혼하세요. 그게 스트레스 안 받고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